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뭐 반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ETF가 한번 되고 나서 호재가 해소돼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알트가 순환 펌핑하는 장인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업으로 투자하게 된 석민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전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인생 스토리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17년부터 19년까지 네네. 이제 17년에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17년 12월에 입문했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19년도까지 네. 우선 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7년에 일단 비트코인을 알게 됐던 거는 제가 소방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소방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에 2주 정도 그 소방점검 알바를 가게 됐어요. 그 교수님 권유로. 왜냐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장장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2주 정도 공부에 지장 없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가게 된 거였죠. 근데 가게 됐는데도 우연찮게 그 관리사분이 주식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 12월이잖아요. 이게 4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되고 비트코인이 8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000 몇백만 원 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을 하는 분이 비트코인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아마 친척분한테 듣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쉬는 시간에는 할 거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제가 그때 공부가 잘 돼 있던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고 애초에 주식은 투자해 본 적도 없었고 어쨌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넷플릭스에 14년도에 찍었던 비트코인 다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서 없는데 그때 그 다큐를 보면서 이게 분산 원장이구나, 회계 장부구나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면 그 초보자들 다 똑같은데 비트코인 안 사고 알트코인 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샀던 게 그 에이다가 200원일 때 처음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경험이 짧다 보니까 200원에 사고 500원에 팔고 뭐 700원에 사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아시다시피 18년 초 들었으면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모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나는 이게 다시 하면 반등할 거다 돈을 넣고 17년 지나고 18년 지나고 19년 지났는데 그게 비트코인도 2-3년이 하락하는 장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은 버티지 못하거나 사라지는 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다 에이다 같이 메이저에 넣었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엔 17년부터 19년까지 는 게 3억 3천이었는데 3억 3천이요? 네, 3억 3천이요. 네. 왜냐면 물론 다 제 돈은 아니죠. 왜냐면 그 어렸으니까 부모님 돈도 많았는데 다 날린 거죠. 그게 500만 원이 됐거든요. 19년도에. 와. 그거라도 건지겠다고 해서 빼고 500만 원 남았던 거죠. 그게. 손절했어요. 손절이 500만 원이었던 거죠. 하고 이제 500만 원 딱 현금 진 거예요. 네, 현금이 진 거죠. 야, 그렇구나.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500만 원을 1년만 더 버텼으면 그 500만 원 남았던 코인이 그게 2천만 원 남은 걸 어느 한 코인에 넣어서 네토망이 나서 5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뺐던 거였거든요. 근데 1년만 기다렸으면 그게 21년이 되면서 500만 원짜리가 50억이었더라고요. 50억? 네, 50억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처음에는 A팟이었는데 이름이 뭐 업비트랑 같은 사무실 쓴다, 같은 건물 사무실 쓴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나왔던 거래소 코인이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이름이 A팟이 아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클레이튼 하시는 분은 그게 A팟에서 오르비체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르비체인 제가 알기로는 가격은 안 좋은데 그 한 번 21년 폭등장에는 제가 갖고 있었다면 50억이었던 거죠. 진짜요? 네네. 500, 5천, 1100 오른 거네요. 그런데 뭐 못 버텼으니까 의미는 없죠. 네. 야, 근데 그게 만약에 50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팔 수는 있어요? 그게 그때 유동성이 풍부했어가지고 충분히 한 번에 이렇게 팍팍 팔진 못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거치면은 다 팔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은 됐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50억 딱 찍고 폭락을 한 게 아니고 좀 버티다가 하락장이 오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이튼이 한번 떴었잖아요. 클레이튼의 그 브릿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클레이튼이 잘 나가는 동안에는 괜찮았던 거였죠. 그러면 그런 거 한번 그래도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내가 그렇죠. 그때 그거 갖고 있었으면 네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되게 그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멘탈에 뭐 타격이나 이런 거 없나요? 제가 쌍둥이 형이랑 둘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네. 500만 원이 50억이 된 걸 봤잖아요. 네.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제정신으로 못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쌍둥이가 아니라 혼자였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버틴 거죠.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그렇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 그렇죠. 그리고 언제 매도할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만장일치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네네. 한 명이 반대하면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알트 네.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처음 입문을 하면 절대 비트코인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알트코인을 산 기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 그 17년, 19년은 너무 바보같이 투자했었고 네, 바보같이 투자했었고 또 왜냐면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ICO 붐이었거든요. ICO. 네, 17년이니까. 네. 근데 ICO가 대부분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ICO 하는 것마다 넣어버렸으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다 날린 거죠. 그렇군요. 차라리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더 괜찮은 수익이었겠죠. 왜냐면 뭐 상정도 못하고 그냥 돈은 넣었는데 코인은 줬는데 사실상 가치가 없는 거죠. 야, 그렇군요. 야, 또 이런 스토리는 또 네. 옆에서 처음 듣는데요. 민국님 좋습니다. 네. 그 2019년에 이제 5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네. 원을 현금에 쥔 거예요. 네네.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다음에는 저희 형제가 그러니까 20년 말부터 다시 20년 말 21년 초부터 다시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럼 1년 정도 쉬신 거네요? 네, 19년부터 20년은 아마 날린 게 너무 크니까 그래도 잠깐 저희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었거든요. 편의점 네. 운영을 했어요? 네네,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희 형이 아파지는 바람에 알바를 안 쓰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가 없으니까 한 명이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못하는 김에 나도 쉬어야겠다 하고 다행히 아는 분한테 편의점을 넘기게 됐고 쉬다가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500만 원 남은 걸로 재투자를 해보자. 왜냐면 그냥 내가 회사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어떻게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만 먹어버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 있으니까 도전을 다시 해보게 된 거죠.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형님하고는 되게 뭔가 소통도 잘하고 형제지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거의 그러니까 쌍둥이여서 그런 건데 그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그 다른 친구들이 저희 이상으로 친구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쌍둥이여서 그런 거 같은데 나이 그런 것도 없고 형 동생도 안 하거든요. 서로 이름 부를 때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500만 원 남았을 때. 그 17년, 18년, 19년까지 모르시다가 우연찮게 저희가 날린 거를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진짜 다른 집 같았으면은 막 쫓겨나거나 진짜 엄청 두들겨 맞아도 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렇죠. 그러죠. 왜냐면 저희 집도 막 그 재벌 그런 게 아닌데 거의 부모님 딴에는 얘네들 믿고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건데 다 날렸잖아요. 500만 원 남았는데. 근데 쿨하게 넘어가 주셨어요. 아, 진짜요? 특히 오히려 아버지가 성격이 세신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쿨하게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엄청 혼이 났다면 암호화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쉬시고 네. 500만 원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그때 그럼 시작할 때 뭔가 뭐 분위기가 오던가요? 장이 좀 바뀌던가요? 그냥 우연찮게 시기가 그 시기여서 들어간 거였고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원래 17년 18년엔 그 디파이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덱스 거래소 있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런 것도 제가 18년도에 있을 때는 너무 덱스 거래소가 후져가지고 너무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가지고 덱스 거래소에 대중화가 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오냐 그런 시대였는데 네. 21년도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뭐 유니스압, 뭐 팬케이크스압, 뭐 스시스압, 뭐 베이커리스압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름만 보고 처음에 다 스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덱스에 리스팅을 해서 투자하고 돈을 버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그때가 시바이누나 도지가 한번 붐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시바, 제2의 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덱스에 리스팅된 커뮤니티가 괜찮은 밈코인들을 몇 개 샀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게 잘 올라서 지금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 이름이 너무 잡다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게 500만 원이 1, 2억으로 올라서 미천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올라요? 밈코인이 너무 열풍이었거든요. 와. 제2의 시바인으로 찾고 싶어서. 와. 그럼 500이 진짜 1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장도 물론 불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팔 수는 있어요? 덱스 거래소에 리스팅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중앙만 없는 거지 유동성은 충분한 밈코인이라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물론 슬리피지라고 해서 팔 때 좀 마이너스 5% 10% 다운돼서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는 것보다 벌었기 때문에 엄청 벌었죠. 만족을 하고 파는 거죠. 손해 20% 보더라도. 야, 그래서 그때 그럼 파신 거예요? 그 민코인들은 다 처분했는데 지금 그 민코인 중에 시바이누스 같이 된 건 없더라고요.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억이 됐다고 네. 한 거잖아요. 2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빚처분하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좀 돈을 좀 더 벌었다고 뭐 사치품을 쓰면 끝나버리니까 난 이거 내가 원하는 액수 될 때까지 못 팔고 못 쓴다. 이상한 데 못 쓴다. 빚도 못 갚는다 하고 계속 투자를 했죠. 2억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밈코인을 투자한 게 아니었죠. 스캠도 많고 저희들 넣자마자 개발자가 바로 팔고 나가서 바로 날리는 것도 많았거든요. 진짜요? 2천만 원 넣으면 2천만 원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덱스기 때문에 먹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애초에 밈코인 자체가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개발자도 장난으로 만들고 너네가 사줬네? 그럼 나 팔래 이러고 나가버리거든요. 와. 오히려 시바이누 같은 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2억으로 물론 계속 덱스를 눈여겨봤어요. 팬케이크스압이나 그 유니스압 같은 데를 눈여겨봤고 그 덱스에도 상장이 그 중앙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근본이 메이저인 토큰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건 그냥 덱스에밖에 없는데 중앙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가총액도 낮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토큰을 조사해 보면 그 CEO도 괜찮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뭐 바이낸스 랩스나 해시드 같은 괜찮은 애니모카 브랜드 같은 괜찮은 VC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덱스부터 리스팅해서 시작하는 토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VC들이 밀어줄 수 있고 불장이기 때문에 이 덱스 내에서 쌀 때 사놓으면 FTX나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상장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그런 덱스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4천, 5천 이런 식으로 꽂아놓으니까 4천만 원? 네, 한 종목에 거의 저희가 적어도 2천에서 많게는 5천씩 그 내외로 계속 투자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적게 넣어서 적게 벌 바에야 날리더라도 한번 크게 베팅하겠다.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17년, 19년도 날린 것 같거든요. 3억 3천을. 네. 근데 운 좋게도 21년도, 22년도는 불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FTX에 리스팅되는 상장되는 것도 있고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것도 있고 빗썸에 상장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장이 되면 반절 정도 익절을 하고 반절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까지 버시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계속 하신 거예요? 그 투자는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로 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로는 좀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두 자리 수까지는 벌게 된 거잖아요. 두 자리 수까지는. 그런데 한 번 익절을 크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힘들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게 22년도에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보였는데 뜬금없이 제가 투자했던 토큰만 올랐던 거였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익절한 돈으로 원래 베스트는 비트코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제가 17년부터 이 22년까지 날리고 고생하고 등락폭을 계속 보면서 좀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력이 너무 쇠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넣었더라도 그 등락폭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결국은 오를 건데 결국은 우상향할 건데 1년 후에 오를지 5년 후에 오를지 10년 후에 오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 단 1년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조그만한 4층짜리 꼬마 빌딩을 사서 패시브 인컴이라도 벌자 해서 그걸 사게 됐고 지금은 저는 자택 경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좀 고급스럽게 파이어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파이어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파이어족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군요. 빚은 다 갚고요. 그렇죠. 네. 이야 엄청난 스토리인데요. 아, 네.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만큼 유동성 풍부했고 코로나 장도 겹쳤고 그 코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네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이고 네네.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의 대장이고 네네. 이걸로 돈을 버신 건 아니네요. 제가 시가총액이 높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주류가 되면 너무 주류에 있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쟤 너무 높으잖아, 쟤 대장이잖아, 난 싫어, 난 그냥 조그마한 거에서 그 엽전 같은 거에서 시가총액 낮은 거에서 찾을래. 그랬기 때문에 덱스에서 계속 탐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을 작은 걸 사야 대박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그 탐욕이 진짜 알트코인 투자에서 90%는 뭐 95%는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5% 안에 드신 거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10개가 있으면 한 7종목은 가루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종목을 살아남은 거지만 그 3종목도 운이 조금 나빴다면 10종목을 다 실패하게 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그 운이라는 거를 네네. 좀 실력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10개를 골랐는지도 실력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알트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낮은 거에서 그리고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알트마다도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P2이다, 이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디파이다, 이거는 AI다, AI다. 뭐 최근에는 RWA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일주일간. 네. 그런 식으로 섹터별로 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덱스 거래소에서 P2E 토큰을 하나 선택해서 뭐 당연히 VC 괜찮나, CEO 괜찮나, 백선은 어떻나를 한번 보긴 보죠. 그리고 네, 나와요. 그게 공시가 다 그걸 다 봐요. 근데 네, 다 돼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게 얼마가 투자돼 있나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시리즈 A 투자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 뭐를 보냐면 그게 P2E 종목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메이저 있는 걸 메이저를 확인해 봐요. 예를 들어 얘가 덱스상에서 10억짜리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 P2E 토큰인데 메이저 토큰은 1조다. 그럼 얘는 10억이고 얘는 1조니까 얘가 메이저까지는 못 가도 준준 메이저까지 간다면 1조는 아니어도 한 2천억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거 퍼센트 좀 따져봐서 그럼 얘는 최소 VC들이 잘해준다면 2천억까지는 가겠구나. 그러고 상장되면은 익절은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2천억까지 가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물론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못 가는 코인들도 많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게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4년 3월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계속 투자는 하고 있었고 그 지금은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물론 RWA나 뭐 AI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P2E 플랫폼 P2E 게임 플랫폼 붐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21년, 22년도에는 P2E 게임 토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걔네 그 토큰들은 단일 게임에 대한 토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게임 하나에 대한 토큰이었잖아요. 그런데 게임 플랫폼 붐은 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PC로 치면 스팀 같은 게임을 다양하게 담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 세대라고 치면 네오지오 같은 그런 담는
그런 플랫폼 붐이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그 21년, 22년도에도 위믹스라든가 갈라게임즈라든가 그런 플랫폼 붐이 오긴 했지만 끼키야 2개가 왔고 더 많은 플랫폼의 붐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P2E 플랫폼 붐이 올 거다 그냥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있고. 있는데 뭐 종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름을 상관없으면 말하고. 좀 말씀. 상관이 없을까요? 네. 물론 제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좀 색안경 꼈다고 생각하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스크라라는 토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P2E 플랫폼 게임 플랫폼이고 원래는 클레이튼 체인 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 3월 중순부로 베이스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베이스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체인에서 레이어 3 역할을 하면서 베이스 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스크라는 P2E 플랫폼인데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가니까 기대감이 큰 거고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가는 게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는 베이스 체인은 신생이잖아요. 작년 8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말이 신생이지 체급은 은간우 정도의 체급이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왜냐하면 뒤에서 봐주는 회사가 결국엔 코인베이스고 코인베이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쇼미더머니를 계속 쳐놓은 거죠. 쇼미더머니 쳐서 일꾼이랑 커맨드 센터밖에 없지만 바로 배럭 지우고 아카데미 지우고 팩토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거거든요. 네. 그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옹달 대표님도 오래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체인이 나오면 체인 붐이 한번 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솔라나 때 솔라나 붐 오고 그렇죠. 데베 붐이 오고 예를 들어 폴리곤은 레이어 2긴 하지만 붐이 한번 오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만의 데베 붐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베이스 체인은 붐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체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큰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폴리곤은 레이어 2지만 매틱이라는 토큰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토큰을 자체적으로 생산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크 조커버그가 리브라를 만들려다가 철퇴를 엄청 크게 맞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토큰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체인 내에서 뭔가 하나를 킬러 덱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P2E 플랫폼 붐이 오면서 이스크라를 띄워주지 않을까 그냥 저만의 내피셜을 하는 거죠.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크라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유명하지 않죠. 가격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절대 추천은 아니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니까 제 딴은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야 근데 진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 포트폴리오 물어보면은 뭐 한 100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50 담고, 이더리움 한 30 담고, IT 20 담아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네. 야 이거는 진짜 또 투자 접근법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탐욕이 저도 그냥 완전히 개미니까 탐욕이 많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브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불나방처럼 뛰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망하지 않은 걸 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층짜리 꼬마 빌딩을 갖고 패시브 인컴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코인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건데 전업 투자자로. 그렇죠. 그럼 이 코인 투자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타격이 있어요? 빌딩에? 그거는 타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현금으로 샀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그 전업 투자자지 백수잖아요. 직업으로는 실제로 그 직업 란에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인계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사야 됐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투자하다가 꼬마 빌딩 막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넣고 이러실 생각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담보 대출은 무섭고 애초에 법이 바뀌면서 직업이 없으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안전한 거죠. 국가가 막아주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예 오늘 또 이거 방송을 들으시면서 되게 또 색다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한번 시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네.
어제 새벽에 네네.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질문지 사전 질문지 드릴 때는 네네네. 급락하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급등을 해가지고 요즘은 뭐 오늘 어제 이렇게 겪으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지금 이제 반감기가 약 3주보다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6만 불 왔다 갔다 하다가 7만 불 된 거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치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앞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뭐 반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ETF가 한번 되고 나서 그 호재가 해소돼 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알트가 순환 펌핑하는 장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조금 잠잠하고 뭐 AI 오르고 밈코인 한번 그 카테고리별로 오르거든요.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끼리 오르거든요. 밈 카테고리 그리고 뭐 AI 카테고리 그리고 요번 일주일간은 RWA 카테고리 쫙 오르는 순환 펌핑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돈 많은 분들이 아닌 돈 많은 회사들이 계획이 되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올라타겠죠.